동시효과 구간입니다. 5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쪽 지수 과연 동시효과 구간의 낙폭을 조금이나마 좀 줄여줄까요? 보시죠. 현재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맞습니다. 낙폭을 조금 줄이는데요.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시죠. 현재는 0.55% 하락하면서 2,520선 부근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14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중요한 지점이네요. 5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2,518포인트 이 부분을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은 5일선을 내주게 되는데요. 막판까지 보셔야 될 만한 상황. 현재는 그 부근에서 동시효과 구간 예상지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장중에 저점이 2,512포인트였는데 이것보다는 약간은 좀 줄어들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장중 저점 부근 마감이 예상됩니다. 현재 거의 1% 가깝게 하락한 0.92% 하락, 827.03포인트로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거의 8포인트 가깝게 내주는 모습이고요. 5일 이평선 이 정도 수준이면 약간 내주는 모습으로 아쉽게 오늘장 마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데 오늘 양시장 합해서 상한가 종목이 3종목이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과 미투온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 이렇게 총 3종목인데요. 2종목은 무증, 1종목은 신작 게임 이렇게 키워드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오늘 무증 권리락이고요. 폴라리스 우노 이 종목은 약간 뒤늦은 감이 있는데 일단은 무증 발표했습니다. 300% 무증 발표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우노 10시 구간대 이 내용, 9시 후반이네요. 9시 후반에 무증 발표하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해서 현재도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투오는 갑자기 무슨 일이냐 좀 싶으실 텐데 게임 섹터 내에서도 이런 그런 카드 게임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게임을 하는 업체들이 있죠. 뭐 W게임즈라든지 미투온 이런 업체들인데 W게임즈, 미투온과 같은 이런 업체들이 또 신작을 내놓습니다. 미투온 쪽에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게임이 대박을 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포켓 배틀스라고 하는데요. 이 플레이 투 원, P2E 게임입니다. 포켓 배틀스, NFT 워라고 하는데 이 게임이 P2E 이 게임 랭킹 사이트에서 1위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후속작도 조만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투온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 많이 실리네요. 현재 잔량도 한 130만 주가 넘어가서요. 상당히 좀 강하게 오름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 매수 유입되는 모습 인상적이죠. 미투온과 함께 미투젠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미투온이 지분 40% 정도 들고 있는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같이 이 포켓 배틀스라는 게임의 효과입니다. 미투젠도 27% 정도 급등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죠. 이 플레이 투 원 게임에서는요. 이 위메이드에서 만든 미르4가 있는데 이걸 제치고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장 강력한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거래소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 섹터 강합니다. 현대기아차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이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한 전기차들 쪽으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현대기아차는 보조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현대기아차 미국 쪽에서의 생산을 늘려야 되고 꼭 생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자동차 부품 섹터 특히나 미국 현지에서 이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공조 현재 16%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SL도 오늘장에 15%가량 급등세를 펼치면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 섹터로 DN 오토모티브도 있고 상당히 강한 자동차 부품 섹터 완성차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도 있습니다. 알파홀딩스하고요. 비보존 헬스케어가 결국엔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한 수준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2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뭔가 좀 3거래일째 지난 것처럼 힘드시죠? 어제 오늘 시장이 재미없다,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도 게시판에 많이 보이시고요. 시장이 힘을 못 내주니까 더욱더 6시간 30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변국 상황 보시죠. 주변국 보면은 더 힘드네요. 왜냐하면 다른 쪽은 괜찮거든요.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좋고요. 일본 증시 한번 보시죠.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일본은 더 좋습니다.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29,000엔, 와, 29,000엔을 넘어서네요. 1.23% 상승하면서 29,222.77엔의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게 좀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주요 레벨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저력을 좀 보여주면서 강세 움직임, 올해 연초에 29,000을 내줬었는데요. 다시금 그 부근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수준까지 회복이 되는 일본 증시 동향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장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오후장 힘을 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4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3,291.3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3,300선 부근까지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천 쪽은 더 좋아서요. 1%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96% 심천 쪽 상승 분위기 띄면서 한중일 가운데서는 우리 증시만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광복절 이 연휴 끝나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영 갈피를 못 잡습니다.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대체로는 상승권 내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꽤 많이 올랐고요.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2원 20전의 상승으로 1,310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장도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시장 아쉽게도 모두 파란불을 전멸하면서 거래를 마친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일단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일단 종가 보시면요. 전장 대비 0.67% 이렇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포인트로 20포인트 가까이 좀 빠졌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이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죠. 오늘 종가 2,516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도 보시죠. 일단 장 초반만 해도 강세를 보이나 싶다가 2,543포인트 고점 찍고서는 계속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 상태로 장 막판에 2,512포인트까지 이렇게 저점이 확인됐고요. 조금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2,516포인트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면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이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더 매도세가 붙었네요. 2천억 원 넘게 이렇게 뚜렷하게 매도가 더 많았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동시호가 구간에 매수세가 조금 더 붙으면서 상승, 매수 우위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69억 원 매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개인 뚜렷하게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500억 원 순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밀렸던 업종부터 보시면 역시 운송 장비죠. 오늘 자동차가 좀 부진한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 완성차 종목들의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렇게 운송 장비 업종의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2%가 넘게 밀렸고 그리고 의약품 업종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뚜렷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도 2% 가까운 하락이 연출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복제와 비금속 광물 그리고 건설까지 해서 1.5% 안팎의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반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강했던 쪽으로 보시면 일단 가장 강하게 올랐던 업종, 일단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 그리고 금융까지 이렇게 오늘 금융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의복도 눈에 띄었죠. 이쪽 1% 가까이 좀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인 한세실업 같은 종목이 급등을 했고요. FNF도 오늘 1%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이 업종지수 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섬유의복업종이 뚜렷하게 올랐고, 그리고 전기가스, 가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한국가스공사부터 해서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 업종도 강했고요. 증권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까지 0.6에서 0.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이어서 보시죠. 반도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반도체 종목들이었는데 오늘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소 숨죽이는 하루였는데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보였죠. 전장 대비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좀 밀렸습니다. 6만 4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6만 원대도 조금 위태로운 모습까지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어제장에 급등세가 나타났던 종목이죠. 다행히 오늘장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지긴 했지만 상승 탄력이 어제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0.4% 소폭 올리면서 97,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면요. 미국의 친환경 법안인 그 인플레 감축법 알고 계시죠? 이 기대감으로 최근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바이든의 서명까지 나오게 되고 나서 시총 상위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히려 오늘 빠지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이쪽은 1.5%가 내려가면서 45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0.5% 안팎의 하락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로 가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꽤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주가 흐름 계속 올려가다가 어제 음봉을 기록하더니 이제 차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뚜렷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전장 대비 3.7% 내려가면서 87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면에 셀트리온 보시면 이쪽은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반대로 0.47% 조금이라도 올리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21만 2,000원이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주들로 가보시면 나란히 오늘도 소폭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장보다 낙폭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네이버 0.5% 밀렸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0.7% 내려가면서 8만 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실까요? 현대차와 기아, 이 완성차 쪽에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서 소외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장 후반까지도 낙폭이 점점 강해졌죠. 현대차 보시면 거의 뭐 4% 가까이 내리면서 19만 원 턱걸이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기아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쪽은 4%가 넘게 내려가는 모습이죠. 78,700원 오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 보시면 이쪽 오늘 보시면 1%가 넘게 내려갔죠. 12만 1,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보합입니다. 25만 8,0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도 큰 변화가 없이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신재생을 비롯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만들었던 게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번에 받아냈다는 소식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전기차 기대감에 전기차와 관련된 이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소재와 부품을 담당하는 이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 강세 흐름을 보였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답니다. 이런 소식 속에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부진한 모습 앞서 확인해 드렸던 대로 4%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자, 하지만 이 밖에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는 뚜렷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거래소의 자동차 부품주들 보시면요. 삼성공조와 SL 같은 종목이 두 자릿수 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아주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DN오토모티브 그리고 덕양산업 같은 종목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전기차 관련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던 게 이 폴라리스 우노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 점점 높아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결국 상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같은 종목도 급등이었고요. BK홀딩스나 엔캠 그리고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전기차 관련된 기대감 긍정적인 분석 속에 뚜렷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게다가 세노텍이나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강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특징주 가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 가스 대란의 우려감이 있다는 소식은 많이 언급해드렸죠.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 바로 이런 소식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가 나왔죠. 특히 대표적인 종목인 한국가스공사 3.6% 올랐고요. 서울가스, 경동도시가스 같이 이런 가스 관련된 종목들 좋았습니다. 대성에너지도 4%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음봉이 조금 기록되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코스닥의 GSE 같은 종목이 특히 급등세가 나왔죠. 15% 뚜렷하게 올리면서 6,000원대를 뚫어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은 요즘에 하루마다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전장 대비 0.8%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포인트로 7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거래 대금은 7조 원이 넘어서는 모습 확인됐고 종가는 827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죠. 거래소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나 싶다가 금세 밀리는 움직임 이렇게 나타났고요. 830선 그 아래에서 제한적인 변동폭을 보이면서 쭉 흘러갔습니다. 종가상으로도 결국 83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75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이 조금 더 많이 뚜렷하게 팔았죠. 830억 원 순 매도하는 흐름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역시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1,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나란히 좀 밀리는 흐름으로 종가 상황 확인이 됐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일단 깜짝 실적과 함께 증권가 호평이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나 싶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종가상으로 좀 빠졌죠. 올 들어 최고 수준까지 찍어 놓고 그다음에 빠졌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1% 넘게 내려가면서 77,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이쪽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거의 3% 가까이 내려가면서 86,0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HLB 어제 유상증자 소식 전하면서 급락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고 0.4% 미미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위치한 알테오젠은 이쪽은 뚜렷하게 하락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2.3% 밀리면서 71,100원까지 내려왔죠. 7만원대 조금 위태롭게 구간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부터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소폭이라도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었습니다. 1% 가까이 올랐고요. 119,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LNF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홀로 급등세가 나타났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도 증권사의 평가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재 대장주다, 너무 저렴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홀로 급등세를 보였죠. 5% 넘게 급등하면서 256,500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인 에코프로 0.3% 밀렸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0.5%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결국 LNF 혼자 급등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들 보시면 어제와 달리 오늘 게임주들은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1.5%, 펄어비스도 1% 넘게 내렸고요.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2% 가까이 내리면서 결국 7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69,0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확인해 보시면 이쪽도 파란불입니다. 뚜렷하게 3% 가까이 내려오면서 78,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CJ ENM도 1% 가까이 조정받는 모습, 102,0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죠. 리노공업이 오늘장 0.7% 밀리면서 142,2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주 곡물 관련주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사태로 인해서 밀과 옥수수 등 수입 곡물가가 상당히 올라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데 올해 3분기에도 국제 원재재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보단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곡물 관련주들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의 상승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자, 이 주요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고려산업 같은 종목이 18%대 급등이 연출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한탑과 신송홀딩스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밖에 사료 쪽에서 이지홀딩스와 효석 OMB 2%대 올랐고요. 대주산업도 4% 이상 강세 나타나는 모습. 자, 그리고 사료 관련주의 대표주자죠. 하늘사료 같은 종목이 역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장 10% 이상 급등하면서 5,73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원전 관련주들 보시죠. 요새 수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 이번에는 SMR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부터 이 원전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SK 이노베이션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죠. 3% 넘게 상승이고요. 그리고 조광 IRI 같은 종목이 오늘장도 16%대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피코그램과 G2파워 같은 종목도 대표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인데 윗꼬리를 좀 다소 많이 다른 경향이 연출이 됐고요. 이 밖에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 같은 종목도 장중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